예, 한 주간을 시작했습니다. 상승 출발, 기대감도 있고 또 우려도 혼재되어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오늘 시황 해설은 테이버 작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말씀해 주신 흐름도 잘 적용되면서 주가도 잘 갔는데 이따가 시간 되면 지난주 말씀하신 종목들 점검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주제는 이 차별화 장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역대급 차별화 장세. 역대급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차별화 장세는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또 팔고 기다리기는 그렇죠. 계속 올라가는 게 있기 때문에요. 예, 작가님, 지금 미국 긴축 우려 여전히 있습니다. 경기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월 비교적 건강한 조정, 3월 증시 흐름도 괜찮습니다. 전망 어떠세요?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심리가 가격을 우선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가격을 보고 주식을 매수한다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상승하는 것을 보고 주식을 매수한다. 그렇죠. 말 그대로 저희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좀 앞으로 선 반영을 땡겨가지고 하락을 한다라는 부분이 좀 존재를 했었고요. 네. 그러고 난 뒤부터 지금 이제 2022년 12월부터 12월 말부터 강하게 돌리고 있는 부분이 일단 작년에 하락에 있어가지고 금리 인상 부분은 다 반영이 됐다. 그리고는 실적이 떨어질 것도 다 반영이 됐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월에 좀 강하게 올라왔고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2월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수 관점에서는 조금 조정이 있긴 했었습니다. 채권 시장이 좀 흔들리면서 주식 시장은 조금 약간만 밀리는 그런 좀 강한 심리를 보여줬는데 문제는 지금 이번에도 이제 경제 지표를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번 주에 있을 또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파월 의장도 또 어떻게 발언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번 주가 되면은 이제 페드 위원들이 다음 주부터는 블랙아웃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많은 시그널을 줄 것인데 여기에서 과연 지금까지 우리가 금리의 경로 그리고는 어떻게 보면 경기를 이제 중앙은행 관점에서 조여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선반영을 했느냐 이 부분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2월은 비교적 그래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었던 정도의 이제 조정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결국은 이제 실적을 확인해야 되는 건가요? 앞으로 봐야 될 변수는 뭡니까? 네. 아직까지는 저희가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FOMC 이후에 4월이 돼야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3월 FOMC에서 과연 미국이 기준금리를 얼마나 더 올릴 것인가 이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도 그렇고 지난주 목요일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고요. 또 특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중국의 양회에서 좀 어떻게 보면은 높은 경제 목표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 부분이 조금은 실망스럽게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10시 반에 이제 중국장이 열리는 시기에 맞춰가지고 외국인 움직임 조금 오늘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3월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3월에 또 물가 지표 나오는 거랑 3월 FOMC 아니겠습니까? FOMC는 금리의 레벨 자체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그때 연준이 찍는 그 점도표에서 향후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실시하느냐 이게 중요한 변수고요. 근데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차별화 장세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제한된 수급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에코프로 BM 주가 한번 보여주실래요? 18% 올랐어요. 이게 20조짜리가 그죠? 네. 지난번에 이제 에코프로가 이런 식으로 그냥 정말 한 2~3천억짜리 개별 종목처럼 급등하다가 오늘은 이제 좋죠. 네, 2차전지 좋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좋으나 쏠림이 좀 과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서요. 포트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돼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는 조금 저희가 올해를 어떻게 버텨낼 것인가 혹은 어떻게 안정적으로 가져갈 것인가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저는 지금 많은 분들이 저도 이제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질문을 듣는 게 골디락스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는 골디락스는 올해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이 골디락스 국면이냐?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골디락스라는 단어를 되게 오랫동안 많이 들어왔고 그러면서 이제 꾸준히 우상향하는 것을 골디락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난 2010년대에서는 기준금리가 2에서 이제 3%대 여기를 왔다 갔다 했었고 성장률도 2에서 3%대 말 그대로 금리가 적정한 수준에서 경제가 계속 성장했다라는 부분, 실적이 성장을 하고 말 그대로 경제 규모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을 할 수 있었다, 자산 시장이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기준금리가 4에서 5% 시대고요. 이제 그 관점에서 그게 1년 이상 지속이 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올해 경제 성장률이 이제 글로벌 평균으로 4~5%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는 기업들의 실적 역시도 평균적으로 5에서 10%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어렵거든요.
그럼 이럴 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에 있어가지고 안정성이라는 걸 최우선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도 차트를 보셨겠지만 몇몇 특정 종목이 많이 올랐다라는 거는 많이 떨어질 확률도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포트를 짤 때는 최소한 30% 정도는 뭔가 현금 흐름이 좋은데 주가가 조금 이제 경기에 따라서 방어될 수 있는 경기 방어주라고 많이 부르죠. 그리고 우리가 조금 안전할 수 있는 고배당주 중심으로 좀 포트를 짜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핵심은 현금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 그대로 돈을 잘 버는 기업이고 앞으로 돈을 더 잘 벌 기업. 특히 우리나라에서 지금 에코프로 비임이라든지 LNF 그리고 2차 전지 쪽으로도 사람들의 수급이 쏠리는 이유는 지금도 현금 흐름이 성장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현금 흐름이 좋을 것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쏠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의 주가 혹은 최근의 상승세를 놓고 앞으로 얼마나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비교 지표를 잘 세우시면서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계속해서 조금 변경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테이버 작가님과 저희가 뭐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주에 한 번씩 만나고 있지만 시장에 대한 뷰 자체가 올해 생각보다는 강했습니다만 매우 뜨겁게 막 지수로 올려가면서 갈 거는 아닌 것처럼 말씀하고 계세요. 그죠? 네. 좀 차분하게 가자는 말씀이시고 성장성보다는 이제 안정성에 집중해서 가자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네, 그런 기준에서 또 좀 적합한 또 저점 매수 전략이 기본 전략이시잖아요. 네. 오늘 주목해 볼 기업 좀 소개해 주세요. 제가 오늘은 또 두 개를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한 종목은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 섹터를 골랐고요. 또 한 종목은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또 숫자가 잘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은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 쪽으로 조금 공부를 해왔습니다. 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재룡전기라는 곳입니다.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이제 매우 작은 기업인데요. 최근에 우상향하고 있는 이유도 미국의 수출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슈로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기의 시대라는 점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전기가 어떻게 보면 전기차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게 전력 인프라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이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전기를 이제 발전소에서부터 우리 가정 혹은 전기차로 보내는 그 구간에 있는 모든 인프라가 교체되어야 될 것이다. 혹은 업그레이드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최근에도 작년부터 꾸준히 미국에서 이제 인프라 투자를 하고 있고 전기차를 좀 늘리고 있다. 그리고는 이쪽으로 전기차 충전소도 많이 늘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관점에서 한국의 제품이 많이 수출되는 곳이 무엇이냐? 이 동네가 이제 변압기 쪽으로 조금 걸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같은 섹터로 보시면은 이게 현대일렉트릭도 있고요. 효성중공업도 있고 LS일렉트릭.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 이렇게 제조업의 강점을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서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수출이 증가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공부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기존에 이제 화석연료에서 에너지를 뽑아서 전기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전기차라든지 수소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에너지원에서 결국은 전기 에너지로 사실은 변환을 해서 어떤 에너지를 제공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뭐 전력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오늘은 조금 전체적으로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인프라라든지 전력 쪽으로 강하고요. 현대일렉트릭, 뭐 LS일렉트릭. 근데 많은데 그 중에 특별히 재룡전기는 조금 사이즈가 적은 종목이거든요. 그 가운데서 예, 전력 관련주 가운데 재룡전기를 픽하신 이유는 뭡니까? 일단은 시가총액이 작다라는 것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 네. 이 기업이 업력도 오래된 데다가 특히 최근에 올라오는 이 숫자와 함께 올라가는 주가가 앞으로도 성장률 측면에서 말 그대로 이제 숫자가 커지는 측면에서 뭐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제 네. 좀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네. 자, 전력, 장비 이런 쪽에서는 재룡전기를 말씀하셨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종목은 어떤 거죠? 네. 다음은 제가 이제 한국카본이라고요. 네. 제가 평소 때는 한국카본과 동성화인텍이라는 업종에 조금 좀 우리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작년부터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선 시간에도 말씀을 해주시던데 지금 LNG 쪽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LNG 운반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조선업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세계 최고 기술력과 세계 최고의 수주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핵심은 뭐냐 그러면은 기자재. 라고 좀 보실 수 있는 예. 부분이고 또 이 기자재 중에서도 저희가 안정적으로 보냉재라는 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한국 시장에서는 두 가지 종목이 걸립니다. 이제 한국카본과 동성화인텍이라는 곳들이 걸리는데 일단은 잔고를 보시면은 3년 이상의 수주 잔고가 쌓여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는 안정적인 현금이 꾸준히 유지가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좀 공부를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들고 와봤습니다. 네.
한국카본. 근데 이제 보면 조선기자재는 조선주가 먼저 움직여야 그 다음 수주가 나는 거니까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보니까 주가 올라갈 때는 또 기자재업 쪽이 가벼워서 그런가 먼저가 돼요, 그죠?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네. 아직까지는 적자에서 탈출하지 못했다라는 예. 부분이 존재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인력난이라는 문제도 계속해서 언론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측면인데, 그리고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철강 가격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따라붙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러다 보니까 과연 조선업이 정말로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리고는 저희가 이제 2008년, 9년도에 이제 10배 가까이 올랐던 그 조선업이 한 번에 박살이 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어떻게 보면은 조선업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덩치가 너무 크고 무거운 데다가 과거에 어떻게 보면은 사례들이 좀 존재하다 보니까 돈을 못 벌 거야라는 편견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 라고 바라보고 있어서 저는 좀 중소형주, 특히 돈을 벌고 실적이 잘 나오고 이익률이 두 자릿대가 나오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시면 기회가 있을 것 같다. 네, 제가 여쭤본 것도 이제 기자재를 말씀하셨는데 조선주의 업황 자체는 그렇게 뜨겁지 않아서 여쭤본 거예요. 네. 그러나 지금 궤를 좀 연결선상에서 보면 조선주 먼저 가고 기자재 가는 게 맞는데요. 또 그렇게 같이 가지 않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난주 말씀하신 종목 잠깐 리뷰할 시간이 생겼네요. 통신주, 통신 3사 얘기하셨고 2차 전지 가운데 장비주 PNT 얘기하셨는데 2차 전지 워낙 뜨거웠지만 PNT도 급등하면서 굉장히 잘 갔고 통신주는 그에 비하면 아직까지 조금 좀 조용한 걸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는데 잠깐 리뷰 좀 해주시겠어요? 예. 네, 제가 최근에도 계속해서 은행이나 통신 쪽을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네. 왜냐하면은 올해가 고금리고요. 네. 그리고 이럴 때가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은 오를 때는 특히 가벼운 친구들 혹은 가벼운 섹터가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여기서 하락을 할 때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많이 오른 종목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는 지금은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좀 가격만 보고 트레이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게 하락하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이 기업의 바닥은 어디냐? 라는 식으로 조금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요게 조금 많이 뜬 기업들을 중심으로 급등한 친구들을 중심으로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예. 구성을 위해서 통신주가 이제 저점이다라고 생각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은 배당률이 대부분 6에서 7% 정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의 규제 강도가 뭐 아주 발언은 강하지만 실제 액션은 별로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뭐 실적 우려가 너무 과도하지 않았나. 그래서 바닥에서 조금 반등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네. 것 같고요. 뭐 PNT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지난 금요일 날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제 급등을 하는 바람에 깜짝 놀랐었는데요. 네. 요때 같은 경우에는 아니, 이제 말씀하시고 깜짝 놀라시면 어떡해요? 아니 2차 전지가 이제 양극재를 중심으로 수급이 엄청나게 몰리면서 급등이 그러게요. 나왔었는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난 금요일은 동박부터 그러게요. 장비까지 모두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반사수혜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섹터가 올라가다 보니까 따라 올라간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동안 이제 주목을 받지 못했던 우량한 종목들이 예. 한꺼번에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금요일 날 15%나 올랐으니까 PNT가 그죠? 뭐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다는 게 상승을 얘기했지만 이렇게까지 네네. 15% 오를 거로 예측하고 그렇게 사실은 제시한 종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네. 안정적으로 가는 건데요. 네. 알겠습니다. 통신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처음에 얘기하신 성장과 안정성 중에서 성장주를 다 버리자 이건 아니지만 그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안정적으로 가는 기업들을 좀 넣으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통신주들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필수 소비재라든지 네. 에너지 같은 기업들을 다들 이야기를 하지만 국내는 그런 관점에서 주주환원이 조금 부족하다. 뭐 식품주나 에너지가 주주환원이 조금 약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안정적인 기업을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테이버 작가님 함께 했는데요. 시황과 함께 지금 어떤 전략을 써야 되는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궁금하셔서 무슨 종목 얘기했었죠? 아까 그거죠? 재룡전기하고 한국카본 두 종목 말씀하셨으니까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버 작가님 오늘 시황 해설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